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요. 세포 뼈대가 있죠. 세포 뼈대는요. 세포질 속에 단백질로 구성된 가느다란 섬유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세포 뼈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유지하고 포식작용을 할 때 세포의 이동이나 세포 속에 있는 물질의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세포 뼈대는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액체 성분이잖아요. 액체 성분에 세포 소기관들이 둥둥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상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서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섬유 모양들이 세포질 속에 있으면서 핵이라든지 세포 소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선물을 아주 중요한 선물, 잘 부서지는 선물 같은 것을 상자 안에 넣어서 상대한테 선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것들을 솜이나 종이 조각을 담아 갖고 그 선물이 흔들리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심체가 있어요. 세포 중심. 작은 막대 형태로 우리가 중심 소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두 개가 직각 방향으로 쌍을 이루고 있어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왜 중기 때 염색체가 양쪽으로 이렇게 실 모양의 방추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렇게 잡아당겨 갖고 이렇게 중기 지나서 말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가요?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중심소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소체는 세포 분열 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조직이 되는 거죠. 자, 조직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세포와 세포 사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세포는 생명 활동의 구조적 기능적인 최소 단위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사이에 이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액체 성분들이 많죠. 세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직은 세포와 세포 사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 인체의 조직 중에서 4대 기본 조직이 있습니다. 자, 상피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 있어요. 이 결합 조직은 우리 책에서는 연결 조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결합 조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건 인체의 기본 4대 조직이다. 예,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피 조직을 한번 봅시다. 자,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요. 자, 몸의 표면을 시작으로 입의 안, 또 위와 창자의 안쪽 면, 샘의 도관, 예, 뭐 자유 표면을 덮고 있는 모든 막 형태의 세포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피라고 얘기하고 이런 세포 집단을 상피 조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상피 조직과 피부가 같은 말인가요?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자, 상피 조직이라는 말은요. 어디가 되었든 덮는 조직 모두를 다 일컫는 거예요. 피부도 상피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위벽을 덮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땀샘 같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거 있죠. 땀이 분비되는 그 세포막의 표면. 자, 이런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상피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예, 상피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인체를 구성하는 4대 기본 조직을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이라고 해요. 자, 상피 조직은 보호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샘 분비에 관계하는 것도 상피 조직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은 고유 결합 조직하고 특수 결합 조직이 있어요. 자, 이 고유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인체 가장 널리 분포하는 조직이에요. 몸에 구조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 조직입니다. 세포나 장기를 연결하고 결합해서 몸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 결합 조직이 되는 거죠. 인체에 가장 뭐라고요? 널리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다. 자, 세 번째요. 신경 조직이 있어요. 신경 조직은요, 신경세포, 그리고 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신경악교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신경세포의 역할을 보면요, 신체를 조절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아래쪽에 보면 C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신경조직이고요. 자, 근육조직은요,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내장 근육과 같이 인체의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다 담당하는 조직을 우리가 근육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대 인체의 기본 조직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상피 조직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편평상피, 원주상피, 이행상피, 입방상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상피 조직에 편평상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방상피도 있고, 그 다음에 원주상피도 있고, 또 이행상피도 있네요. 지금 그림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 제가 표를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편평상피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편편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자, 입방상피는요, 우리가 주사위 모양으로 입방형으로 되어 있죠. 자, 원주상피는 어떻게 해요? 길쭉하게 원 기둥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행상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움직일 수 있다, 형태가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편평상피에도 단층, 하나의 층으로 된 거예요. 중층은 어떻게 해요? 2개 이상의 층으로 된 거예요. 입방상피도 한 층으로 된 것이 있고 2개 이상의 층으로 된 것이 있고요. 원주상피는 세포 자체가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층 원주상피도 있고 중층 거짓 원주, 하나인 것처럼 아니면 2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1개인 것 같기도 하고 2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층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짓 중층,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상피는요, 중층,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얇아졌다가 편평상피의 모양이었다가 입방상피의 모양으로 두툼해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행상피 같은 경우에는요, 콩팥잔, 콩팥깔때기, 요관이나 방광 등인데요. 방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두꺼운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소변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어나면서 이것이 편평상피의 형태로 좀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상피를 이행상피라고 이야기해요. 자, 편평상피의 우리가 위치를 먼저 보면은요, 단층 편평상피라고 그랬죠. 편평한데 층도 한 층밖에 없어요. 굉장히 얇겠죠. 그래서 얇게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가슴막, 심장막, 복막, 허파과리. 허파과리가 뭐냐면 호흡하는 곳이에요. 허파 안에서 실제로 외부에 있는 가스를 모세혈관으로 전달해주는 그 막이거든요. 그 꽈리, 그 덮고 있는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해요? 두꺼우면 가스교환이 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혈관의 내피세포, 토리주머니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중층 편평상피 같은 경우에는요, 얇으면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 한 층으로 되어 있어서 세포가 손상당해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 층의 얇은 세포들이 겹겹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입이나 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세포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거친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잖아요. 그걸 입 안으로 삼켰는데 그 바깥에 있는 편평상피가 손상당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조직이 노출돼 버리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외부에서 마찰이 심한 경우에는요, 이 편평상피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층 편평상피죠. 덮고 있는 것은 마찰이 심한 입안이나 피부나 식도나 후두나 성대나 질, 항문 등이 있습니다. 자, 입방상피는요, 자, 단층으로 이루어진 것은 외분비샘이나 난소의 표면, 세모의 도관 이런 데가 있고요. 땀샘 같은 경우에는 중층 입방상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원주상피의 예를 보시면은요, 위와 창자의 점막이라든지 단층 선모라는 것은 털 같은 게 달려갖고 선모 운동을 해요. 기관지, 코, 격골, 자궁, 속막,
척수의 중심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가면 기관지에서는 섬모의 운동에 의해서 이물질들을 목 가까이까지 이렇게 섬모 운동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목 가까이까지 모인 이물질들이 우리가 재채기, 기침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로 이렇게 배출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충 원주 상피, 자, 남성의 요도, 해문, 체부 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층, 거짓 중충 섬모 원주 상피, 기도의 점막, 기관지, 예, 마찬가지 우리가 섬모의 운동을 담당하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편평상피, 상피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뭐뭐 있었어요? 편평상피, 원주상피, 이행상피, 입방상피가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지지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지지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결합 조직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결합 조직은요, 고유 결합 조직과 특수 결합 조직으로 나누어져요. 고유 결합 조직은 일반적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연결시켜주는 조직들을 이야기하고요. 특수 결합 조직들은 자,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결합 조직을 분류할 때요. 고유 결합 조직, 특수 결합 조직으로 분류했죠. 고유 결합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요. 좀 성긴 결합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구조물들이 위치해 있는 치밀 결합 조직이 있고요. 또 그물 조직, 탄력 조직,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지방 조직, 색소 조직, 태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태아에게 존재하는 태아 결합 조직. 자, 이런 것들이 고유의 결합 조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수 결합 조직은요, 연골과 뼈와 혈액과 림프 등이 특수 결합 조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골, 뼈, 혈액계통이 결합 조직이다, 그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내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자, 성긴 결합 조직은요, 비교적 좀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피부 밑이나 점막 밑, 그리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 또 치밀 결합 조직은요, 굉장히 규칙적이게 치밀한 결합 조직이 있고요. 불규칙하게 치밀한 결합 조직이 있어요. 규칙성 있는 치밀 결합 조직은요, 힘줄이나 인대나 근막이나 널 힘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기죠. 힘줄 굉장히 질겨요. 우리 콜라겐이라고 하는 교원질 섬유 있죠. 악교질 섬유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자, 웬만해서는 어떻게 잘 끊어지지 않죠. 인대도 마찬가지고. 자, 근막, 너림줄 등이고요. 불규칙한 치밀 결합 조직은 진피 조직이나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 또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지, 장기의 피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골에는요, 연골 특수결합 조직이죠. 관절 연골이나 갈비 연골이나 척추 사이 원반 등이 다 들어가고요. 뼈대계통과 혈액, 림프관 등이 특수 결합 조직에 들어가게 되죠. 자, 고유 결합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결합 조직은 서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결합 조직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탕질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어요. 이 액체는 우리가 겔 상태의 액체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트러블 같은 거 생겨가지고 고름이나 여드름 짜보신 적 있죠? 여드름을 짜고 나면 그 다음에 피가 나오죠. 피 나오는 상태에서 조금 더 짜면 맑은 액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액체 성분이 바로 바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겔 상태의 투명한 액체에 섬유 성분들이 그 위치에 있어요. 섬유 성분 중에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노란색이 우리 바로 악교 섬유고요. 그 다음에 탄력 섬유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물 모양의 섬유, 그물 섬유가 세 가지의 섬유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성분을 보면요, 여기 다양한 세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섬유 모세포가 있습니다. 섬유 성분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지방 세포는 지방을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큰 포식 세포는 포식 작용, 이물질을 이렇게 잡아먹는 작용을 하고요. 미부나 중간엽 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자극을 받으면 결합 조직에 있는 어느 세포 성분으로든지 이렇게 분화가 가능한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이라든지 헤파린 같은 것들을 분비하고요. 형질 세포는 항체를 생산해요. 우리가 뭐 세균이나 들어왔을 때 그걸 공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세포도 있는데요. 이거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제 피부에 만약에 존재하거나 조직에 존재하면 그 조직의 색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결합 조직은 이러한 바탕질과 섬유 성분, 세포 성분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밀 결합 조직이다. 그러면 이런 악교 섬유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조직이 좀 더 느슨하고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 섬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합 조직이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은 이 결합 조직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연골 조직이에요. 치밀 결합 조직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악교 섬유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줄이나 인대 등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연골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 있는 연골들을 총칭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왼쪽에 그림 한번 볼까요? 성gen 결합 조직은 아무래도 틈이 좀 더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치밀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악교 섬유나 콜라겐 섬유가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찬 걸 볼 수 있어요. 자, 연골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연골 세포가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뼈 세포,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류의 세포도 있어요. 뼈모 세포나 파골 세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고요.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지방 세포가 지방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모여 있으면 지방 세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연골 조직에 있는 연골 조직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냥 유리연골, 관절연골, 갈비연골, 코연골 이렇게 위치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쉽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연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리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연골이 있고 탄력연골이 있습니다. 자, 유리연골 같은 경우에는요, 소량의 악교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유리처럼 좀 투명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뼈 끝이랑 관절 사이에 위치해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골의 종류가 바로 섬유연골이에요. 자, 이 섬유연골 안에는 연골 세포뿐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량의 악교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악교 섬유, 콜라겐, 이거는 매우 질긴 섬유예요. 매우 질긴 섬유. 우리 인대나 힘줄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같은 거 있죠. 이런 곳에도 보면 악교 섬유가 있는데, 우리 간혹 이렇게 고기에 보면 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질긴 막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척추 사이 원반에 많고요. 관절 원반에도 있고 두덩뼈 사이 결합에도 이 섬유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탄력연골은 말 그대로 탄력 섬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골 세포에 탄력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은 탄력연골이고요. 자, 연골 세포에다가 악교 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섬유연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후두덮개나 귓바퀴, 여러분 귓바퀴를 이렇게 접어보면 귓바퀴가 이렇게 접히고 약간 탄력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연골이 돼요. 그래서 연골은 크게 세 가지, 유리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이 있다. 자, 얘네들은 어디에 많이 있는가? 자, 유리연골 같은 경우는 뼈끝이나 관절, 뼈하고 뼈 사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악교 섬유는 척추 사이 원반이나 관절 원반이나 두덩뼈 사이, 뭐 이런 예들은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탄력연골 같은 경우에는 후두덮개나 귓바퀴 등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죠. 네. 자, 이번에는 뼈 조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뼈 조직은요, 뼈의 기본을 이루는 단단한 조직이다 그랬는데, 세포 사이 물질이 연골과 같이 풍부한 악교 섬유를 포함하며
섬유 사이에 바탕질에 다량의 칼슘이 침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조직은 베니어판과 같이 층을 이루는 층판 구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대부분의 혈관이 통하는 구멍, 하버스관이 있대요. 이 하버스관을 중심으로 동시면 형태로 층판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이것을 하버스 층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몇 개의 층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바탕질 층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뼈를 만드는 세포, 뼈 모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하고 흡수하는 뼈 파괴세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 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뼈는요, 우선 뼈 조직으로 되어 있고 뼈를 덮고 있는 막과 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 뼈를 구성하는 이쪽 성분을 다 뼈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싸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뼈 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가 이제 뼈 조직이지 않습니까? 뼈 조직을 보면요, 여러분, 조직이 좀 달라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찬 부분도 있죠. 우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치밀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면뼈, 스펀지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스펀지본, 이쪽 부분을 우리가 컴팩트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스펀지본이든 컴팩트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뼈를 구성하고 있는 뼈 모세포와 그 다음에 뼈를 부셔뜨리는 뼈 파괴세포, 그리고 뼈 자체, 뼈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면요. 뼈를 싸고 있는 막은 안쪽에서도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안쪽에서 싸고 있는 막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뼈 속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뼈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뼈 바깥막이 되겠죠. 자, 뼈 속막은요, 뼈 모세포나 골수를 생산해요. 우리가 뼈 속에는요, 골수라고 하는 액체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피를 만들어내는데 혈구를 만들죠. 근데 여기에 덮고 있는 막에서 뼈를 만들어내는 뼈 모세포와 골수가 생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뼈 바깥에도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여기 보면 속층도 있고 바깥층도 있는데, 자, 이 뼈의 바깥 막은요, 뼈에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부피 성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손상당했어요. 그럴 때 뼈를 재생해서 채워 넣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뼈 바깥막이에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뼈의 길이 성장은, 부피 성장은 뼈의 바깥막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뼈의 길이 성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뼈 끝판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뼈의 길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길이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같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뼈 끝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뼈는요, 지금 요 그림에 보면 뼈 단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점이 찍혀져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뼈는 동심원상 이렇게 동그랗게 둥근 단위를 하고 있고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뼈 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을 우리가 하버스 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는데 색깔을 좀 칠해 놓은 거예요. 자, 뼈 세포가 있죠. 그러니까 뼈 자체예요. 뼈 자체. 뼈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관들이 있고, 옆으로도 보면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면 뼈 세포가 아니라 그래서 뼈하고 뼈 세포들 사이에 물질을 좀 이동시키는 작은 관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아까 이쪽 안쪽 부분을 우리가 골수라고 했습니다. 혈구, 피가 바로 이 뼈의 골수에서 생산이 되죠.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계속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을 확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해면뼈가 형성하고 있는 이런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뼈 잔기등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 뼈를 우리가 치밀뼈, 컴팩트본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보니까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버스 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지나가는가 봤더니 혈관이 지나가네요.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하버스관과 하버스관 사이를 가로로 연결하는 관도 있어요. 역시 혈관이나 신경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가로 모양의 가로지르는 관을 우리는 이름하여서 볼크만 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로로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는 관을 뭐라 그래요? 하버스 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버스 관과 볼크만 관은요, 이 뼈 단위와 뼈 세포들의 영양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도록 해주는 그런 단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시 보시면 이 뼈 단위 속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뼈 세포가 있어요. 자, 뼈 세포는요, 먼저 자, 뼈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전고세포라 그러죠. 아직 분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세포 상태에서 뼈모세포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뼈모세포는요, 뼈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뼈모세포가 분화되어서 뼈세포가 되고, 이 사람은 이 뼈모세포는 계속 분화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 뼈모세포가 뼈세포하고 뼈 파괴세포로 분화가 되어지죠. 우리는 이 뼈모세포는 당연히 뭘 만드는 세포예요? 뼈를 만드는 세포예요. 그러면 뼈 파괴세포는 뭐가 될까요?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바로 뼈 파괴세포죠. 그래서 이 뼈 단위 속에는요, 뼈 모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세포도 있고요. 뼈 파괴세포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뼈는요, 뼈 모세포가 만드는 뼈와 뼈 파괴세포가 파괴시키는 뼈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일정하게 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뼈 엉성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뼈 모세포가 열심히 뼈를 만들매도 불구하고 뼈 파괴세포가 어떻게 해요? 다량으로 뼈를 파괴해버려요. 그럼 만드는 양보다 파괴시키는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는 작은 힘에 의해서도 뼈가 쉽게 부서지게 되겠죠. 또 한번 부서지면은 복구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